주하늘의 서늘한 경고와 함께 시작된 정원을 향한 집착은 이제 단순한 감정의 단계를 넘어 관계의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습니다. 텅 빈 방 안, 주하늘은 주변의 가구들을 거칠게 밀쳐내며 차정원을 막다른 구석으로 몰아넣습니다. 무거운 테이블이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원의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그녀의 숨소리는 벼랑 끝에 선 짐승처럼 파르르 떨리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하늘의 눈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온화하고 선량한 청년의 눈빛이 아닙니다. 핏발선 눈동자에는 오직 정원을 완전히 소유하겠다는 비뚤어진 갈망과 파괴적인 욕구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정원의 뺨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소름 끼칠 정도로 천천히 쓸어내립니다. 정원은 그의 손길이 닿는 피부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듯한 극심한 통증과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오염된 집착에 침범당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공포였습니다. 하늘은 정원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낮게 읊조립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잖아, 정원아. 넌 절대로 내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죽어서도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영원히 풀리지 않을 저주의 주문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같은 시각, 태석은 어두운 사무실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정원의 사진을 무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원의 인생을 단숨에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 담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면 그녀가 공들여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순식간에 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를 바로 죽이지 않고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모습을 즐기듯 그는 정원이 스스로 절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제 발로 자신에게 기여와 자비를 구걸할 그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석의 욕망은 차갑고 단단하며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하늘의 욕망이 주변을 모두 태워버리는 통제불능의 불꽃이라면 태석의 욕망은 모든 생명력을 얼려버리고 박제하려는 거대한 만년설과 같습니다. 그는 정원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자신의 완벽한 통제 아래 두는 그 권력의 맛을 탐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숙은 홀로 고급스러운 와인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내려다봅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에는 그저 언젠가 타버려 사라질 초라한 촛불더미처럼 보일 뿐입니다. 난숙은 과연 정원을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젊은 시절 갖지 못했던 완벽한 인형을 만들어 대리 만족을 느끼고 싶었던 것일까요? 난숙의 속마음은 짙은 안개처럼 베일에 쌓여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녀 역시 정원을 놓아줄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하늘과 태석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쓰러진 자리에 남겨진 상처 입은 정원을 조용히 거두어 자신의 영원한 수집품으로 만들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갑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정면에서 칼을 휘두르는 적이 아니라 등 뒤에서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림자를 들이운 난숙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정원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이제 더 이상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수척한 그림자는 그녀가 알던 당당하고 아름다웠던 차정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오직 누군가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가련하고 초라한 여자만이 서 있을 뿐입니다. 정원은 어느 칠흑 같은 밤 문득 섬뜩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곁을 지키는 이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사실은 지독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정원이라는 인간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정원이라는 매혹적인 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자신들의 비뚤어진 욕망과 결핍을 채우려 할 뿐입니다. 정원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쥡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연약한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붉은 핏방울이 맺히지만 그녀는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거대한 분노와 각성을 느낍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 오히려 이 지옥보다 더 뜨겁고 잔혹한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그들을 모두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본능적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가 먼저 무너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60회의 진정한 질문은 누가 먼저 가장 잔인한 악마가 되어 상대를 파멸시킬 것인가로 변모했습니다. 주하늘의 광기 어린 집착이 정원의 숨통을 물리적으로 조여오고 태석의 서늘한 칼날이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겨누며 난숙의 촘촘하고 검은 그물이 그녀의 전신을 덮쳐오는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정원은 뺨을 타고 흐르던 마지막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고 고개를 치켜듭니다. 공포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서립니다. 정원은 자신을 옥죄는 어둠을 향해 나직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 혼자 죽지는 않겠어. 차라리 우리 다 같이 이 추악한 구렁텅이 속으로 무너지자고 말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과 집착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그 잔인하고도 처연한 진실을 향해 드라마는 이제 멈출 수 없는 속도로 폭주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손길이 정원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정원은 구역질이 나는 것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한때는 다정했던 그 손길이 이제는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느껴집니다. 하늘은 정원의 거부가 커질수록 더욱 비정상적인 환상에 빠져듭니다. 너도 사실은 원하고 있잖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순간을 말이야. 하늘의 속삭임은 환청처럼 정원의 뇌리를 파고듭니다. 정원은 깨달았습니다. 대화로는 이 괴물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요. 정원의 침묵은 이제 체념이 아니라 거대한 폭발을 준비하는 고요함으로 변해갑니다. 태석은 정원의 침묵을 복종으로 착각하며 승리의 잔을 미리 들어 올립니다. 그는 자신이 쥔 서류가 정원의 목줄이라고 확신하지만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태석이 정원의 삶을 조각내려 할수록 정원은 그 파편들을 모아 태석의 심장을 찌를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갈고 닦습니다. 만년설처럼 차가웠던 태석의 욕망은 이제 정원이 지핀 분노의 불길 앞에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난숙은 가장 영악한 포식자입니다. 그녀는 정원의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계획 안에 두려합니다. 정원이 악마가 된다면 그 악마를 부리는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 난숙의 오만입니다. 하지만 난숙은 알지 못합니다. 정원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은 난숙이 공들여 만든 그 정교한 체스판을 통째로 엎어버릴 눈물이라는 것을요.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난숙 역시 결국 정원의 불길에 의해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원은 이제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춥니다. 수척해진 얼굴 위로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파괴를 결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잔인한 미소입니다. 그녀는 이제 하늘의 집착을 이용하고 태석의 서류를 역이용하며 난숙의 계산을 비웃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60회는 단순한 예고를 넘어 희생양이었던 한 여자가 어떻게 포식자들을 사냥하는 여왕으로 변모하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변주곡이 될 것입니다. 광기는 전염됩니다. 하늘의 광기가 정원에게 옮겨 붙고 정원의 분노가 태석과 난숙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끝낼 수 없는 이 지독한 집착의 연쇄고리. 누가 먼저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할 것인가? 아니, 이 방 안에 자비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승리한 괴물만이 살아남는 이 피의 축제에서 정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박을 시작합니다. 주하늘의 경고가 현실이 되는 그 순간 정원의 반격 또한 시작될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을 깨고 들려올 첫 번째 비명소리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긴장감은 이제 한계를 넘어 폭발 직전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정원은 스스로 감옥의 문을 잠깁니다. 밖에서 열 수 없는 감옥, 그 안에서 그녀는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과 함께 타죽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집착의 끝은 결국 소멸뿐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정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날카롭게 빛납니다. 60회, 우리 모두는 그 파멸의 현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을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이들이 그녀의 손에 의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정원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서게 될지, 숨막히는 긴장감과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는 친밀한 리플리 60회, 집착이 낳은 비극의 대서사시가 지금 시작됩니다.